자, 지금부터요. 이번에 이제 5월 말에 모의고사 본 것이요. 해설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민법인데요. 민법의 어떤 그 난이도는 상당히 조금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 반 정도를 맞는다 한다면 아마 10월 달에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 한다면 10월 달 정도가 되더라도 충분히 고득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험 출제의 난이도가요. 좀 난이도 조절을 잘못해서 원래는 한 10월 달 정도에 봐야 되는 그런 문제 수준인데요. 지금 보게 된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이요.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우리가 이제 첨부, 이랬죠. 첨부를 뭐죠? 부합, 혼합, 가공을 첨부라고 하죠.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 그 다음에 습득이죠. 습득은요, 모주물 선점, 습득, 발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시 취득에 들어간다. 맞는 말이죠. 2번, 갑이 을소유 토지를 저당을 잡았죠. 그러니까 을소유죠. 소유권에다가 제한물권을 설정한 제한물권을 잡는 것을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설정적 승계인데요. 설정적 승계는 승계 취득에 해당하죠. 맞는 말이죠. 3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여기 줄고 싶으면 순위 승진이죠. 이 순위 승진을 뭐한다? 작용의 변경 또는 효력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작용의 변경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죠.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 이렇게요. 4번,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죠. 지금 봐봐요. 갑이요. 건물 자체가 멸실된 것이 아니고 갑이 을에게 매각을 했죠. 매매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을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절대적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 자체가 멸실이 됐을 때는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상대적이다 이렇게. 5번,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죠. 이것을 뭐란다? 상속이죠. 그러면 상속은요 뭐다? 포괄승계죠. 포괄승계는 뭐다? 그것은 뭐죠? 이전적 승계죠. 이전적 승계는 뭐에 속한다? 승계 취득에 속하죠. 그래서 상속은 포괄승계이고 이전적 승계이고 승계 취득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승계 취득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41번은요. 자, 42번은요 의무부담행위가 아닌가 그랬죠. 여러분 여기 의무부담행위 줄 것이고요. 이것을 채권행위 이렇게요. 그래서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채권행위로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는 계약을 찾으면 돼. 계약이 채권행위 의무부담이죠. 그럼 여기 교환계약, 증여계약은 뭐죠? 이것은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 도급계약도 계약이죠. 재매매 A약 동그라미 A약, 일방 예약할 때 A약 동그라미, 이 A약을 뭐라고 한다? A약을 뭐라고 그래요? 언제나 채권 계약이죠. 이것도 계약이니까 의무 부담이죠. 그 다음에 주택 분양 계약이죠. 계약 이것도요. 그런데 여기요 뭐죠? 채권 양도 동그라미, 이 채권 양도를 뭐라고 한다? 준물권 행위로서 처분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분 행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럼 저당권 설정 뭐죠?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동그라미 하고요. 이것은 물권적 합의죠. 저당권 설정의 합의는 뭐란다? 합의는 뭐죠? 계약이죠.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은 의무 부담행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채권 양도죠.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은 그게 아니고 봐봐요. 저당권의 설정은 이미 설정적 합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뜻으로 본다면 우리가 제한물권의 설정,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뭐다? 이전, 그 다음에 소멸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저당권은 뭐다? 그래서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물권행위는 뭐다? 처분행위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저당권 설정 그래가지고 이 설정은 물론 설정은 물권적 합의는 뭐다? 계약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그러면요 여기서 물권행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물권행위. 이것은요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 이렇게. 둘 다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다 이렇게. 처분행위.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42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요. 자, 43번은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 그래서 1번 무허가 건물이죠.
우리는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죠. 그래서 임대행위는 우리는 그것은 뭐죠? 채권행위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계약을 타인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자체는 체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행위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아니죠. 2번,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 보험 사기가 되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103조하고 관련이 있죠. 103조 위반이고요. 디귿, 변호사가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변호사가 그러면 우리가요 두 가지인데 디귿하고 미음을 비교해야 되겠죠. 그럼 디귿은 뭐죠? 민사소송이죠. 성공보수, 민사소송의 성공보수는 103조 위반이 아니지만요, 여기 형사사건이죠. 민사소송은 형사사건,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는 뭐가 된다? 103조 위반이 되는 것이죠. 늘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 여기 봐봐요,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죠. 그래서 사업 승인과 더불어서 기부금을 받기로 한 경우 이것은 103조 위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행위가 있고 그 행위가 반대급부하고 연결이 된다, 돈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 103조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하는 증여, 이것은 103조 위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 미음하고 니을하고 그 다음에 니은이죠. 니은, 니을, 미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자, 44번은요 계약 당사자 확정이죠. 1번, 계약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생길 때는 일방 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는 계약사상의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 줄고요, 우리가 법률행위는 누가 해석을 하느냐? 그것은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이. 그러니까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생기면은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 이러한 약정이 있다 할지라도 법원은 그 약정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원은 이러한 약속에 구속된다, 구속되지 아니한다, 구속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2번,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 병이 을을 통하여, 여기 봐봐요, 상대방 병이죠. 누구를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인, 이것을 말한다 을을 통하여 이 말이죠. 을을 통하여, 여기를 가로 묶어야 되겠죠. 갑과 동그라미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 줄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 병이 갑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죠. 비록 누구를 매개로 했지만, 대리인을 매개로 했지만 상대방은 갑하고 나는 갑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가 일치하죠.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계약의 당사자다? 상대방과 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을은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2번은 맞죠? 자, 3번은요 을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2019년 5월 자기 명의로 낙찰을 받았죠. 이걸 뭐라고 하죠? 을이 그랬죠. 을을 뭐라 한다? 수탁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갑을 뭐라고 한다? 신탁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을이 갑으로부터 낙찰 대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요 자기 이름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계약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계약 명의상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자금 출연자가 누구냐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은 자가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낙찰자 누구다?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갑이다 틀린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죠. 4번, 갑이 배우자인 을을 대리하여 은행과 을 명의의 실명 확인을 거쳤죠. 여기요 지금은 을 명의의 실명 확인 줄고요, 그러면 을이요 우리 을이고, 여기 갑이 동그라미 갑을 뭐라고 한다? 출연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누가 소유자가 된다?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실명 확인을 거친 자가 소유자가 되죠. 실명 확인을 거친 자. 알겠죠? 그러니까 실명 확인은 을에 거쳤죠. 그래서 을 명의의 예금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기관이 자금 출연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든 말든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되는 것이다? 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5번, 갑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을을 형식상 주채무자. 그 다음에 은행을 말한다? 상대방이죠. 은행이 그것을 양해했다. 양해 동그라미 양해를 뭐라 한다?
통정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원칙적으로는요, 갑이 실질적 주채무자고요, 을이 형식적 주채무자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은행이 갑한테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갑한테는 개인 대출 한도가 초과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 즉 을을 형식상으로 하면 뭐죠? 이름만 빌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양해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은행이 적어도 은행이 을에게는 책임을 묻겠다, 묻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은행과 이 을 간의 합의, 양해죠.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갑과 은행이다 이 말. 갑과 은행이다. 그래서 을은 대출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계약의 당사자다? 갑. 실질적 주채무자와 은행이 계약의 당사자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양해죠. 양해가 있다. 이런 경우는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요. 그 다음에 45번을 보세요. 갑은 그의 엑스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했다. 기부는 뭐죠? 증여죠. 여기 보면 의사와는 달리 비진이죠. 비진이. 그 다음에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등기했다. 등기를 뭐라 한다? 표시죠. 이것을 뭐라 한다?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을 사이에 1번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원칙적으로 비진이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죠. 원칙은 뭐다? 유효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틀렸죠. 을이요 상대방이 갑의 진인을 몰랐더라도 엑스토지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을이 만약에 을 동그라미 선이 무과실이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비진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이때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자 2번 만약 갑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 있는 단독행위죠. 그러면 비전이 표시가 적용이 된다. 그럼 상대방 없는 경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 상대방 있는 또는 계약의 경우는 비진이 표시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3번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이 되면은 그러면 여기요 을의 악의가 증명 줄고 을의 악의가 증명 이퀄 무효 이 말이죠. 상대방은요 선이 무과실일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즉 을이 알았다 악이다. 그러면 을 명의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로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러면 을은 갑한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우리가 비진이 표시로 무효이거나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는 당사자 간에는 채무 불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비진이 표시 무효나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는 처음부터 계약 성립 당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4번은요 을이 통상일에 주의만 기울여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여기까지요. 그러면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그 말은 뭐다? 갑이 비진이죠. 비진이를 우리 봐봐. 비진은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죠. 알 수 있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을은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은 과실이 있다. 그러면 비진이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5번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경료한 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경료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다. 갑의 진위를 몰랐다 줄고 그럼 병이 지금 선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제3자는
선이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여부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그래서 여기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다. 그러면 선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X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OX X죠. 지금 병이 선이죠.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다? 병이다. 그래서 소유권은 병에게 있다 이 말이죠. 병에게. 알겠죠? 그래서 갑에게 있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2번 이렇게. 자, 46번 착오죠.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 동그라미. 우리는 착오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착오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요. 취소권 배제 특약, 취소권 배제 특약을 할 수 있고, 취소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죠. 그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죠. 상대방은 불법행위 줄고 손해배상 청구 줄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우리가요 착오하고 사기 강박에서 사기나 강박은 뭐다? 그것은 위법이죠. 사기나 강박 위법이죠. 그러니까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런 착오는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해놓고 취소했더니 손해배상을 해라. 앞뒤를 안 맞잖아요.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니까 유효니까 문제가 없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하죠. 그러니까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취소했더니 손해배상을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했다? 그것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2번 틀렸죠? 3번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의 서명날인이죠. 이걸 줄고 표시상의 착오이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부동산 거래계약서 이게 의사죠. 여기에 서명날인을 뭐라 한다? 그것을 표시라고 하죠. 왜요? 서명날인은 뭐 가지고 한다? 손으로 하죠. 그런데 어디다 했다? 연대보증이요. 그러면 연대보증은 뭐죠? 표시죠. 이것을 뭐라 한다? 표시상의 착오로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설령 이것이 서명 끝에다가 제3자의 기망에 의하더라도 착오로만 취소하고, 이게 제3자의 기망에 의하더라도 착오로만 취소하고, 그 다음에 사기 X, 사기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에 아니고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죠. 이런 봐봐. 우리가요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죠.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착오가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그런데 지금요 그런데 취소할 수 없는데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했어. 이용하면 뭐가 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계착오죠. 원래 하면 동계착오 줄고, 동계착오는 동기가 표시되거나 동기가 알려져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뭐까지는 필요가 없다?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에서, 여기 주고요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이죠. 유발된 경우는 뭐가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착오로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2번이죠. 자 47번은요 1번 법정 대리인이 선임 줄고, 법정 대리인이 선임이든 임의 대리인이 선임이든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언제나 임의 대리. 법정 대리는 큰일 나죠. 2번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매수인 본인에게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봐봐, 여기요 착오 동그라미, 착오에서 써요. 의사표시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죠.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지금? 그럼 볼까요? 여기요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수인 본인에게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뭐죠? 매도인이 착오가 있다 없다?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그 다음에 줄거 동일 물건이 하나죠. 이해관계가 다른 줄거 2인 이상의 대리인 줄거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뭐가 된다? 무효. 이 무효를 써 거기다가 무권 대리, 그러면 큰일 나. 판례가 이것은 무효라고 그러죠. 무권 대리 뭐죠? 유동적 무효죠. 무권 대리가 아니고 무효인 거예요. 무효.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매매 위임장을 제시, 여기를 주고요. 매매 위임장을 제시. 우리는 원칙적으로 봐봐요. 우리가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자기 행위로 보죠.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그런데 상대방이요 내가 대리인이라고 한 것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죠. 그럼 여기서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다는 말이 바로 뭐다? 내가 대리인임을 상대방이 알았다, 이 말이죠. 왜요? 내가 위임장을 처음부터 제출했으니까 상대방이 그걸 받고 나하고 계약을 하면서 내가 이미 대리인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말은 현명하지 않고 이 말이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누구에게 법률 효과가 기속한다?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 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어떻게 해요?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 이것만으로도 대리 관계 표시 줄고, 그럼 이 대리 관계 표시를 뭐란다?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명은 뭐다? 갑의 대리인 을이죠. 갑의 대리는 이걸 뭐란다? 다른 말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그러니까 대리 관계 표시나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나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쓰면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 이것도 뭐에 해당한다? 현명에 해당한다,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에 해당해? 현명, 이렇게 현명. 그래서 대리관계 표시로 볼 수 있다 이래야지. 5번이 정답이죠. 자, 48번은요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의 대리인이나 칭하며 갑소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죠.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 뭐죠? 표현 대리는 보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 표현 대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만 간다? 무권 대리로만 가자, 이 말이죠. 무권 대리로만 가자. 알겠죠? 1번 갑이 을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전, 추인 동그라미, 추인은 뭐다? 써 일방적 의사표시.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란 말의 뜻이 뭐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러니까요 병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일방적이니까 추인권은 1번 틀렸죠. 2번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 책임을 면하려면 우리가 무권 대리 책임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가, 행위 무능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되면 책임 안 져. 대리권을 증명을 하면 책임 안 져. 유권 대리가 되니까. 상대방이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이면 대리인이 책임져. 반대로 해서 가면요 상대방이 누구일 때? 악이. 상대방이 악일 때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대리인 책임을 멸하려면 상대방이 박스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뭘 한다? 입증 책임. 그래서요,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의 악이나 과실을 증명을 해. 악이나 과실. 그러면 책임이 없죠? 그럼 여기 봐봐요. 아까도 한번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악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악이면 어떻게 돼요? 악이다. 그러면 첫 번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는 안 된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무권 대리인 책임. 무권 대리인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알겠죠? 상대방이 악이면 무권 대리인 책임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표현 대리도 성립한다, 안 한다? 표현 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죠. 표현 대리가.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그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런데 상대방이 악의가 되면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표현 대리도 성립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 너는 내가 무권 대리인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고 뭘 해야 돼?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입증 책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3번은요, 갑이 추인을 거절하죠. 추인을 거절 줄고요, 추인을 거절하고 의리 제한 능력자 줄고요. 그럼 우리가 추인을 거절하면은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죠?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예요. 우리는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 그런데 지금 제한 능력자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알겠죠?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이 병에게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를 적극적으로 표시했죠. 추인 거절 줄고요, 그럼 뭐다? 확정정 무효죠. 여러분요, 우리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과 철회권은 누가 더 먼저 행사하냐 따라서 확정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채권은요, 채권은 언제 채권한다? 아직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안 했을 때, 추인할래 거절할래 묻는 게 채권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미 추인 거절했죠. 추인 거절하면 더 이상 채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채권권을 가진다, 틀렸죠. 5번은요, 병은 매매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죠? 악이죠. 악인 경우는 뭐는 할 수 없다? 채고할 수는 있으나 뭐는 못해? 철회권은 행사할 수 없다. 철회할 수는 없으나 채고할 수는 있다. 그래야 돼. 반대로 해야 되죠. 반대로.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정답은요, 2번이다. 2번. 알겠죠? 2번 떨지 말고. 자, 49번 무효취소죠. 자, 무효취소 1번 갑과 을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한다. 전용 동그라미, 이것을 뭐란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그래요. 유용한다고 그래요. 유용. 이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추인이라고 그래요. 추인. 똑같은 말이야 다. 추인은 언제부터다? 그때부터죠. 그때. 그래서 여기 소급하여 틀렸어. 소급하여 틀렸어. 알겠죠? 2번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는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죠. 여기 줄고 취소 원인이 종료. 그럼 뭐다? 미성년자가 뭐가 됐다? 성년이 됐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은 법정 대리권은 소멸하죠. 그래서 법정 대리권을 소멸하니까 법정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추인할 수도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없다. 이렇게.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추인서 확정적 유효. 추인은 확정적 유효이고, 추인은 뭐다? 이퀄 취소권의 포기예요.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소권의 포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 법령인을 다시는 할 수 없다? 취소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4번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포함적 의사표시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한다? 포함적 의사표시. 5번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 사유 없이 거기를 주고 쌍방이 취소 사유 없이. 여러분 봐봐.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여기 봐. 우리나라는요 취소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죠? 취소는 뭘 취소하죠? 취소 잘 알아야 돼. 알겠죠? 취소하고 해제가 있잖아요.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 그래서 모든 법률행위니까요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취소를 해요. 알겠죠? 취소는 취소권자가 딱 정해져 있어. 취소권자가 법에 정해져 있어. 법정. 취소권자가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취소하면 어떻게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뭐란다? 부당이득 반환을 해. 부당이득 반환이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인데 여기서는요 제한능력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해요. 근데 일반인은요 선인 경우는 뭐다? 현존이익을 하고 일반인은요 그 다음에 악인 경우는요 뭐다? 손해 전부를 반환하죠. 이렇게요. 응? 그런데요 해제는요 해제는 오직 계약만 해제를 해. 계약만 해제를 해. 해제는요 여러분 법정 취소인데요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도 법정 해제 있어. 법정 해제, 약정 해제, 또 무슨 해제가 있어? 합의 해제. 이렇게 합의 해제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이죠. 여기는 뭐란다? 원상 회복 의무를 해. 이 원상 회복 의무에서는요 여기 보면 여기는 취소는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이죠. 이것이 해제는 이게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여기는 해제는요 원상 회복을 할 때요 이게 선일 때도 전부 반하고 악일 때도 뭐를 반한다? 전부를 반하네. 전부를. 그러니까 해제하는 것보다 취소가 더 유리하죠. 취소는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매매계약을 뭐한 후? 해제한 후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취소와 해제가 약간씩 다른 것이죠 지금.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오면 우리가 취소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의 경우에만 취소를 해. 그 외에는 절대로 취소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이요 길거리 가다가 우리 오늘 기분 안 좋은데 아까 내가 너한테 말한 거 취소할게. 그건 취소가 아니에요. 취소는 사기를 당했거나 강박을 당했거나 또는 착오를 했거나 제한 능력자일 때만 취소를 해.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죠? 쌍방이 각각 취소 사유 없이 제한 능력자도 아니고 착오나 사기다 강박도 없는데 취소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 것이 안 해. 알겠죠? 그래서 법률 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취소는 반드시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의 경우만 취소를 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50번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여러분 봐봐요. 여기 보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러니까요 의사표시가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조건의 의사는 있으나 조건이 표시가 되지 않으면 조건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2번 조건 성취는 이게 중요해. 봐봐. 이 말이 중요해.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줄고 성립한 때부터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 소급이라고 몇 번 얘기했죠? 소급. 원래 조건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조건은 언제부터 효력이냐? 정지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기한은 언제부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조건 언제부터? 성취한 때부터. 법률행위 시 또는 계약 시 그런 뭐다? 소급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줄거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것을 뭐란다? 맨 끝에 정지조건이라고 그래.
여러분 이걸 뭐다? 우리가 이제 정지 조건이냐 불확정 기한이냐를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어떻게 한다? 정지 조건은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죠. 그러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불합격하면 이행하지 않느냐도 된다. 차를 사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불확정 기한은 뭐죠? 불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은 뭐예요? 일단 기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불확정 기한 할 때 불확정 기한이죠. 이 기한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 그것은 확실한 것을 얘기하죠. 확실한 것은 뭐다? 기한이 도래한다 이 말이죠. 기한이 도래해야 돼. 그리고 불확정 기한은 날짜만 안 정해져 있지 확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은 뭐냐? 일정한 사실이 발생을 하든 발생이 뭐라든 불가능하든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또는 기한이 도래한다.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것을 우리는 불확정 기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지 조건과 다르죠. 여러분 정지 조건은 뭐다?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일정한 사실이 뭐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으면 합격하지 않으면 뭐를 하지 않아도 돼?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걸 정지 조건.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 안 했어. 차 사주지 않아도 돼. 그런데 여기요 기한은 확실한 거죠. 확실하니까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든 그러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든 불가능해도 이행을 해야 돼. 그걸 기한이라고 하고, 알겠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걸 뭐라 한다?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저 보면 3번 보면 부관이 붙은 법률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뭐라 한다?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자 4번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죠. 왜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소멸시효는 뭐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자, 즉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건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니까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도 행사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알겠죠? 정지조건은. 자 5번 소유권 유보약정 줄고. 그럼 소유권 유보약정이 뭐예요? 갑일한테 중고 자동차를 팔면서 그리고 자동차를 인도해 주면서 잔금은 3개월 할부로 했는데 3개월 할부가 끝날 때 너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오늘부터 할부금을 안 나가기 전까지는 매도인인 내가 일단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매수인은 언제 소유자가 된다? 할부금을 완납해야지.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소유권 유보부다.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 유보부는 뭐다? 정지 조건부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소유권 유보약정이란 말이나 정지 조건부 권리란 말이랑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 유보약정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하기 전까지, 여기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잔금을 다 지급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고, 잔금을 다 지급하면은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다?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소유권 유보약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이요? 여기 보면 2번이죠. 조건 성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아니죠. 언제부터? 성립한 때가 아니고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렇게 하죠. 조건이 성취. 이렇게. 이제 51번부터 물건인데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러면 5번 쉬었다 오세요. 식사 보셔가지고.